네, 계속해서 뉴스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과 같은 0%를 기록했습니다. 소수점까지 따져보면 사실상 첫 마이너스 물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뉴스토마토 정책부 김한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물가가 마이너스인 건가요? 0%인 건가요? 네, 답을 드리면 공식적으로는 0%입니다. 하지만 소수점 자릿수를 늘려보면 1년 전보다는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04.81이었어요. 네. 근데 작년 8월엔 104.85였습니다. 지수상으로 마이너스가 성립하는 거죠. 다만 공식 통계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고 해요. 네. 정확히 마이너스 0.038%로 하락했거든요. 예. 이 때문에 마이너스 물가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전년비 0%에 그쳤잖아요. 이건 지난 1965년 물가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전년비 기준으로도 1966년 이후 최저치고요. 네. 마지막 최저치는 IMF 이후인 1999년 2월이 0.2%였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0% 사실상 마이너스라고는 하는데 사실 체감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상 초유의 낮은 물가가 나왔는지 또 체감 물가는 왜 이렇게 또 높은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물가가 낮게 나온 이유는 작년과 달리 양호한 기상 여건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한 여파입니다. 또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동시에 유류세 인하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석유류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특히 작년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채소값이 엄청 높았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또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농축산물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저효과가 아무래도 네. 있었던 거고요. 올해 양파 가격 많이 떨어져서 난리도 한번 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돼지고기도 8% 가까이 하락했더라고요. 네. 근데 국제유가도 보면요. 작년 8월에는 배럴당 73달러였는데 올 8월엔 59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또 유류세 인하 엊그제 끝나긴 했죠. 네. 하지만 지난달엔 분명히 인하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네. 정부 정책도 있었는데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무상급식을 하는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하니까 가계의 부담을 감소시킨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앵커님 말씀대로 체감 물가는 높은 게 사실인데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물가 인식이 2.1%로 나타났어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0%라고 했는데 2.1%면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거죠. 네. 이 소비자 물가 인식은 지난 1년간 소비자들이 인식한 물가 상승률 수준인데 한 전국 도시 2,500가구 정도를 설문조사에서 발표하는 수치라서 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실제 지난달 물가에서도 개인 서비스, 이런 기타 품목은 가격 상승세를 지속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바구니 물가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무거운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김 기자, 이 물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걸까요? 일단 정부는 최근 저물가 흐름이 이 공급적 요인과 정책 요인에 의해 나타난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 물가 상승률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물가 관리를 한국은행이 맡고 있는데 어제 통계청이 물가 발표를 하자마자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거의 낸 적이 없었거든요. 네. 0% 충격적인 네.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기를 당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 농축수산물 말씀드린 거, 석유류 이런 공급 측 요인이 기저효과가 작용한 후에 한 1% 수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저물가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측보다는 공급 측 요인이 큰 거기 때문에 네.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또 일시적 정책 효과도 좀 사라지면 물가는 정상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뉴스리듬 도입 때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과 때문에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공포를 우려하는 이제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디플레이션 전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현재 경제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물가 GDP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또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도요. 겨우 1%를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최근 대내외 수출 여건까지 감안하면 활기를 잃은 건 사실이고 네. 또 저성장, 저물가 덫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소비 부진에 따른 물가 하락에다가 경기 침체를 말하는 이 디플레이션이 되면 가게나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물가를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져서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아직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한 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몇 개월 정도는 지속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0%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문제거든요. 네. 이는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지난달 마이너스 물가가 다음 달, 다다음 달 네. 계속 2, 3개월 이상 더 지속된다면 이건 명백한 디스플레이션 추세가 될 수 있다고 네.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에 맞춰서 거시적, 미시적 처방책을 총동원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요. 네. 특히 이런 마이너스 수치가 과거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물가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한 거는 좀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요, 이런 0%대 저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을 두고 준 디스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네. 일단 대외 여건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엄중한 시기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상 첫 0%대의 물가를 기록한 8월 물가지수 함께 좀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이너스 물가가 향후 2, 3개월 정도가 더 지속이 된다면 명백하게 디스플레이션 추세로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물가지수 동향을 좀 잘 체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토마토 정책부 김한희 기자와 함께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분석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곧바로 어제 퀴즈 정답자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퀴즈 정답은 국회 정무위원회였습니다. 당첨자는 TOPP1님인데요.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퀴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분석 시간을 통해서 살펴드린 내용인데요. 귀 기울여 들으셨다면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입니다. 힌트 잠깐 드리면 영어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를 우선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하셔서 뉴스토마토 우선 유튜브 구독 클릭해 주시고요. 현재 방송이 생방송으로 스트리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스트리밍 화면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주소와 함께 이 답을 남겨주셔야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꼭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캔들마스터의 주식 캔들 매매법이라는 책을 선물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